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소설이죠.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눈 대신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년보다 좀 온화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원주 지역의 기온 6도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하면서요. 모레 오전까지 내륙에 저금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목요일경에 아침 기온이 4도 정도 내려가겠고요. 좀 온화한 날씨가 그동안에 며칠 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자체에서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료로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이죠. 자, 횡성군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이 횡성 국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험제도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고령친화연구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도내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죠. 11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의 3분기 소비자 물가가 1998년 IMF 시대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 지역의 경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6.9%가 상승했고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분기별 물가 상승률로 1998년도 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상승폭의 확대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기름값 급등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했던 교육세를 고등교육재원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가운데 대학들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소속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은 오늘 오전에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호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호소문 발표 이후엔 이 세 개 법안의 공청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일적인 속도 규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자 강원도가 속도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일부 시간에 한해서 시속 30에서 50km로 상향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주와 춘천, 강릉 중 두 개의 지역을 최종 선정해서 내달부터 제한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탄력 운영하게 됩니다. 해당 구역에선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와 공휴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50km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이 보험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인데요. 횡성군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역시 이 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재난안전과의 오성군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민안전보험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일괄 계약을 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또 이야기도 있고요. 좀 어떤 보험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 국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그 불의의 재해나 인적 사고를 당한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직접적인 치료비나 입원비 지원보다 포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자연재해를 입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또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기준과 보장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네. 야, 이 시민안전보험은 거의 그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제도도 그 대등소이할 텐데요. 저희는 그 보장 항목이 뭐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 사고 이런 거를 그 당했을 때 이제 사망이나 네. 장애를 입은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금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험금 좀 어느 정도인가요? 보험금은 그 매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보험지 수령한 금액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납부하는 금액이요? 납부하는 금액이 그 정도고 수령은 예. 보통 사망은 한 2천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다른데 한 1,500만 원 내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원수로는 좀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혜택을 보는 분들이? 혜택 입은 분들이 네네. 혜택을 입은 분들이면 이제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총 10건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예. 10건 정도. 그래서 1억 1,8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사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물론 이제 보험은 저희가 다 들고 있지만 예. 사고는 안 나는 게 좋겠죠. 아니 근데 뭐 사고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사고 건수만이 있는 게 아닐 텐데 네네. 좀 적게 좀 그 혜택을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홍보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매년 전 국민에게 매년 그 보험 안내문을 우편으로 그 발송합니다. 네. 직접 발송하고 그리고 이장회의나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이제 저희가 반드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신문 간지에도 이렇게 신문에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홍보는 대부분 돼 있고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조사해 보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군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나는 뭐 개인적으로 보험을 이미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중복 수령은 안 되겠구나라고 지레 또 이제 또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중복 수령이 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생명보험을 여러 군데 들면은 다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마찬가지로 다른 거 상관없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보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겁니다. 네. 이건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재해를 입게 되면은 그 생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생계가. 예. 그리고 그 치료비도 내야 되고 또 뭐 일도 못 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일종의 이제 그런 생활지원금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전액 다 지급합니다.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그렇군요. 이 가입은 따로 할 필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험사와 특약으로 행성군에 전입하는 순간 바로 이제 가입이 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시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하는 순간 바로 가입이 이루어진다. 네. 그래도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 좀 확인을 하면은 좀 더 좀 든든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가입 여부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은 그 언제부터 보험이 시작되는지를 그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축을 먼저 떼어보셔야 합니다. 네. 전입신고한 날짜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 저희 등축은 떼어보시면 나타나는 그 행성군 전입일자가 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요. 뭐 다른 이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 없이 본인이 전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입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이제 한 여러 가지 이제 보장 금액이 전체 토탈 어느 정도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사건별로 이 보장 금액이 어떤 정도인지 좀 개략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건 어떤 유형보다도 저희가 이제 사망인 경우에 2천만 원, 예. 그리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장애 등급에 따라서
1,500만 원 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일종의 생계지원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혜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혜택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 네네. 최소한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좀 준비 서류라든지 지급 방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그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일단 저희 군청 재난안전과를 일단 전화부터 주시고 이게 해당되는지 전화 주시고 문의하신 다음에 해당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네. 일단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통장, 등주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네. 만약에 후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 표시된 증빙 자료가 이제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 청구서는 행성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군요. 좀 전화를 해서 일단은 이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좀 사례를 설명하고 또 이제 상담을 받도록 권해드렸는데 좀 네. 문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행성구청 전화번호는 재난안전과 340-4741번이고요. 네. 그리고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인데 직통번호가 1577-5939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생활 어떤 보장 성격의 긴급 자금 어떤 성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조금 보상 수준을 현실에 맞게 좀 높이는 방법. 좀 이것은 이 금액을 좀 상향하는 것이겠죠. 좀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가입된 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인데요. 이게 이제 전국 지자체가 주요 회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험사 합동으로 매년 사고 발생 유형을 이제 분석도 하고 또 보험 금액 같은 것도 피드백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자전거 여행 유세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장 항목에 추가했고 또 내년부터는 전동 킥보드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장에 넣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 항목을 살짝 이제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 중에 또 상해 사망도 역시 포함이 되고요. 강도로 인해서 또 익사 사고로 인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부상 치료비가 있고요.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농기계 사고로 부상이나 또 사망했을 때, 가스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라든지 좀 일상생활에서 좀 더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또 포함이 될까 좀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회선 국민들 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이런 제도, 이런 또 지원이 있다는 것 좀 체크해 두시고요.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 재난안전과의 오성근 주무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혁신도시의 고령친화연구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용품과 채용 프로그램을 마련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혁신도시의 문을 연 고령친화연구센터, 지금 어떤 공간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내년인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돌봄 인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또 노인의 욕구 수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지용품들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또 많은 제품을 비교하고 체험해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양한 복지용품을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고령친화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만든 연구센터인데요. 국내외 고령 친화 용품과 장애인 보조기기 그리고 지역의 우수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 제품인 휠체어와 또 엄청난 종류를 자랑하는 보청기 그리고 인공지능 제품을 비롯한 고령 친화 용품 280여 종과 또 장애인 보조기기 30여 종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선 원주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강원권 내 우수 제품을 선별해서 전시하고 있어서 도내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닌데요. 방문객들이 지역의 우수 제품을 알 수 있도록 공간이 준비가 됐고요. 또 지역 내 대학들의 관련 학과에게 다양한 시설과 제품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산학 협력을 맺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순희 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센터나 전시체험관은 단순한 제품 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신체 상태와 다양한 유형의 실내외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필요한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 구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험자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이라 하여 이렇게 보험급여가 되는 제품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제품은 물론 신기술이 적용된 비급여 제품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전달과 서비스 이용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모든 연령대가 만족하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시설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전시관과 체험관이 있는데요. 보통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은 고령 용품이라고 하면 지팡이나 보청기 정도를 떠올리는데 이 밖에도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다양한 제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경증, 중증, 인지 지원 용품, 신기술 제품, 또 지역 우수 제품으로 나눠서 제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전시관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공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치매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과 또 인지, 신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또 위층인 3층 체험관에는 미래 거주 환경인 스마트홈을 조성해서 어르신의 키에 맞게 조절되는 옷장이나 싱크대를 가정에 구현한 공간이 있고요. 또 고령자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노인 생애 체험과 야외 활동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은 90분간 해설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데요. 전시관 해설사와 강순희 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층은 30분, 3층은 1시간 이렇게 진행해서 총 1시간 30분 진행될 예정입니다. 2층은 주로 전시 위주로 되어 있고 3층은 체험 위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층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증별로 나눠져서 복지용물을 이렇게 따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공간은 경증 코너인데요. 여기 앞쪽에 보시는 지팡이가 있어요. 다양한 고령 친화용품, 전시, 체험, 홍보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제품 선택과 사용법 등 정보 제공은 물론 실증 연구와 연계하여 급여 제품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인서트에서 남자분의 목소리는 그 해설사 분의 또 이야기까지 또 분위기까지 제가 이제 들려드렸습니다만 좀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인 정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 고령친화연구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주말에는 휴가 안 합니다. 체험은 1일 3회 진행되는데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이동이 불편해서 직접 찾아오는 게 어려울 분들을 위해서 이동 전시 차량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전시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령용품 구입이 필요한 분들이나 시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4일이군요.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관계기관들 관련 사업에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시대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등은 오늘 24일 세종에서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개발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춘천과 원주를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1년 4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실제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착수 결정이 내려지면 2025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의료 인공지능 개발이 시작돼 인공지능 활용 의료 서비스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최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은 만성간질환 진단 예측, 전립선암 예측, 뇌손상 치료 전략 예측, 암병골 골절 진단 등 4가지입니다. 현행법상 활용이 불가능한 유전체 데이터와 라이프 로그 데이터, 병원 임상 정보 등을 취합, 분석해 질병 발생 시 개인별로 맞춤형 진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질병의 예방, 조기 진단 및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참여기관 기업은 2025년까지 의료 인공지능 개발에 12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편적 의료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서비스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정밀의료를 통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며 실증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군요. 원광수 원주시장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의지를 비쳤군요. 네, 원광수 원주시장이 고물가, 고금리 등 지역 경제 악재 속에서 예상 낭비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가중돼 사회적 안정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새해 시정 방향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 시장은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정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에 따라 앞으로 정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는 총력을 다해 확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회의 대승적인 성원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원주시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새해 원주시 예산 총규모는 장초 예산 1조 5,351억 원보다 3.38% 증가한 1조 5,87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2.97% 증가한 1조 3,647억 원, 특별 회계는 5.94% 증가한 2,223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평창군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1일 오전 수사관을 파견해 평창구청 군수실과 부군수실, 행정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2021년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1년 2월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군은 당시 원서 마감 이후 갑자기 직렬에 따라 많게는 5배까지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채용 규모를 평균 2배 확대, 과락을 제외한 응시생 대부분을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채용 인원을 늘리면서 임사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발 인원 전체를 한꺼번에 발령낸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평창군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평창구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군요. 네, 영월군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영월군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1,000만 원 등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영월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타 시군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경우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직장 때문에 외지로 이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온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자, 11월 22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한 또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